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정치권은 지금 국정조사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 여부를 놓고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뒤에는 배우까지 있다는 배우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민주당이 매관매직을 통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이 두 가지 새로운 주장을 놓고 양당의 입장 한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태흠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김태흠 의원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변인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김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먼저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님. 네네. 민주당이 누구를 매관매직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 사건의 커다란 흐름을 보면은요. 예. 민주당 측 그 인사들과 전 국정원 간부가 공모를 했고요. 전 국정원 간부가 자기 후배인 국정원 직원을 포섭하고, 그 국정원 직원이 신리단의 그 김모 여직원을 1개월가량 미행했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또 알아내기 위해서 민주당의 여성인 모 부국장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해서 집을 알아내고, 그 이후로 당직자들이 김모 씨 집으로 몰려가 40여 시간에 그냥 감금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전 국정원 간부 김상욱 씨에게 국정원 기조실장, 총선 공천을 제의하는 등 매관매직 공작을 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 김상욱은 또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가지고 국정원 선거에 개입시키고 이용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국정원의 선거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됐는데, 이 내용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그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원의 전 직원에게 고위직을 약속하면서 네네. 국정원 내부 기밀도 빼오게 하고, 네네. 뭐 그 댓글 여직원의 주소도 알아내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이다, 이런 네네. 주장이세요. 네네. 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변인님, 네,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 권력기관, 그것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그 대선 과정에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 국가정보원 직원 그 한 분에게 뭐 매관매직을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은 매관매직과 관계없이 이미 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이미 광범위하게, 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마 국가정보원이 이 선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관성에 의해서 선거에까지 개입을 했고, 선거 결과를 왜곡 내지는 민심을 왜곡하는데 국가정보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그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건을 왜곡해서 발표했던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다. 매관매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거를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저희가 무슨 국가 권력 그 부분은요, 증거가 아니라 공소장에도 나와 있어요. 수사 기록에도.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민주당한테 조금 더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우리가 국가 권력을 검찰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조사하셔서 우리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고, 전혀 한 점의 의혹이 없다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일단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 아닌 그 매관매직 건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적 관점에서의 내부 고발 문제를 매관매직으로 왜곡해서 몰아붙이는 거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고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 국정원 전 직원에게.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 부분이 국정원 내부 직원에 의한 그런 양심 선언이나 아니면은 내부의 그런 공익적인 고발이나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교사에 의해서 드러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이 국정원에 이 선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유무적인 그런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이 부분 발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이게 선거 개입이냐라는 부분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 재판을 지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민주당이 교사를 했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교사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교사한 분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그 지시하거나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당시 대선 개입과 그 대선 그 과정에서 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그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분을 통해서 입수했고 그럼 정확한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과 일정하게 협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이건데 그 국가정보원이 그 선거에 개입한 건데 이 국가정보원은 대단한 권력기관입니다. 이분이 어디에 가서 의논을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러면 양심선언을 하겠습니까? 역시 의존할 경우는 제일 야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당연하게 공익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김태흠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에 개입된 국정원 전 간부 김상욱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2009년도에 국정원을 명예퇴직하고 2011년도에 민주당에 입당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지만 예. 이 사람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용했다. 이쪽은 양심선언이다. 이쪽에선 이용했다. 이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심선언 그때 해서 이게 발단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다시피 예? 이 국정원 직원이나 아니면 전 직원이 양심선언해가지고 이런 사안이 지금 발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양심선언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의 성격상 예? 명백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국정원이 선거에 부정직하게 개입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경찰이 왜곡 발표를 했던 것이고, 세 번째, 이러한 공정한 검찰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물타기하고 도리어 야당이 어떻게 국정원을 이용해서 이런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자, 그러면 이분한테 고위직을 약속한 적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분이 먼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왔다 이 말씀이시고,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교사에 나와 있다니까요. 수사 기록에. 수사 기록. 수사 기록에. 조사를 해보시고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얘기고 하여간 우리로서는 어떤 것을 그분에게 제시하겠습니까? 자, 새누리당의 김태흠 원내대변인 말씀 조금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수사 기록에 그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김상욱 씨가 국정원 전 직원. 예, 전 직원이 그런 제의를 받았다라는 그 진술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제안을 자신이 받았다. 고위직을 약속받았다. 네. 여기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보면은 더 얘기하면은 예. 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했던 김모 전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하고 수십 차례 통화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모 의원의 그 보좌관과도 몇십 차례 통화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답변 주셔야겠네요. 만났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러한 자리를 보장하고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를 누가 약속한다고 줄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부분도 지금 잘못 알려진 거라고 알고 계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사한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분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분에 대해서 자꾸 정치 공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게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받겠다 지금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받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검찰에 지금 협조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한단 말이에요. 아하. 아니 검찰에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안 합니까? 검찰이 균형 잡히게 수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왜 조사를 안 받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번에 지금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불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 제가 여쭙지요. 만약 국정원 전 직원이 나와서 조금 더 수사를 받아라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출석해서 수사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정리하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검찰이 해당 예를 들면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관련된 소환장을
제시해서 예. 나오라고 수사를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 요즘은 나가서 수사받아야 될 형편인데 알겠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양쪽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보다 본질적인 얘기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설인데요. 김용판 전 청장이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압력 행사하고 축소 발표했다란 혐의를 지금 받고 기소가 됐는데 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배후가 더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상식적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독으로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새누리당 상황실장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상황실장 지금 주중대사로 계시지만 예?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 그다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원동 국정원 국장 이 세 사람 간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리하게 예? 이미 당시 검찰 실무수사팀인 권은희 수사과장이 상당히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지시를 할 때에는 도대체 혼자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오랫동안 권영세 전 상황실장 지금 주중대사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경찰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낮에 대선 토론이 있던 그날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선거 캠프에서 오늘 중으로 경찰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무혐의로 발표할 건데 인권 문제를 얘기했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TV 톤에 나온 분들까지 박선규 대변인까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경찰 발표 전부터 새누리당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정황상의 상황들,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새누리당이 답변 주시죠, 김태현 대변인님. 예, 권영세 주중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요. 또 검찰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이런 부분에 혐의가 없음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자꾸 그러는데 이런 몸통과 배후설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만 그러니까 의혹이라든가 추측이라든가 이런 인연이 두 사람 간에 있으니까 이런 걸 근거를 대지 말고요. 확실한 근거를 내놓으면 될 것이고 확실한 근거를 내놔라. 예, 그런 근거 속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면은 당시 대선 후보까지 연계시켜서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고 이건 국민의 저항을 받습니다. 아니 나쁜 의도라고 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전 국정원 간부 김상훈을 매간 공작해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했고 그 과정 속에서 유출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국정원 여직원 미행하고 감금하는 이런 인권유린한 부분들이에요. 자, 민주당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으로 가장 혜택을 본 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선거의 결과를 왜곡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데 자, 잠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확실한 근거를 내놔라. 배후설에. 괜히 대선의 정당성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에다가 지금 반문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이미 무리하게 수사 과정에 개입했고 그 수사를 왜곡한 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검찰에 지금 공소장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왜 이런 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었겠느냐? 거기부터 의심스럽다. 예. 그리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이미 대선과 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5월 초에 서울에서 그다음에 대구 달성구에서 두 번의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출판 기념회 했죠. 예. 굉장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요. 이건 도리어 아주 일종의 무력 시위 같습니다. 누구한테 대한 무력 시위일까 싶습니다. 이건 도리어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자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힘을 과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되고요. 이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봐주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증거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증거가 그렇게 의혹과 그다음에 추측과 무슨 인연 이런 부분들이지.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댓글 그래가지고 누가 더 이익을 받겠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이익을 보지 않았냐. 그런데 저도 무슨 한 말하면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지고 지금 선거의 정당성까지 지금 훼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 한마디 하면 수백 개 달리고 그러는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도 선거의 그 부분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재판에서 아니 그 부분도 70여 개 그 선거에 조금 개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70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개인이 댓글 다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국정원이 업무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니, 업무인데 국정원의 그런 공무원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선거의 영향은 국정원이 다뤘던 아니면 개인이 다뤘던 그 내용 보고 판단할 영향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지.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게 쓰여 있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의 답변 듣겠습니다. 그 댓글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달았다고 한들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줬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새누리당 측에서는. 영향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 되겠냐고요. 저 같은 경우도 무슨 말하면 수백 개 댓글이 달리는데. 예. 그걸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위터 선거, SNS 선거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 한 명이 글을 쓰면 그것이 리트윗되고 계속 이 SNS상에 확산되면요. 한 개의 글이 심한 경우에는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한 분의 글이 약 한 130개의 댓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것을 트위터상에서 읽을 수 있는 분은 무려 200만 명이 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더구나 특히 국정원에서 이번에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글을 쓰는 사람, 중간에 확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확대하는 사람 이런 거의 3단계 거의 조직적으로 다단계 사업처럼 이번에 글을 전파하고 확산시켰기 때문에 다단계 사업처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트위터 인구가 약 한 6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전파되는 걸 우리가 따져보면 이미 본회의장에서 우리 진선미 의원이 밝혔지만 한 개의 댓글이 전파되는 읽을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면은 경우의 수를 보면 약 한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읽게 됩니다. 자, 그럼 민주당 원내대변인님, 이 국정원의 이 글들이 대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국정원 작성 게시글이 2천여 건 중인데 선거법 위반 혐의 글로 74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52건은 NLL,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 북한 미사일, TV 토론, 금강산과 같은 관련된 것이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 직접 거론한 것은 각각 3건에 불과해요. 문재인 후보를 언급한 것이 3건밖에 없는데 무슨 영향을 줬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른 일반인들 같은 경우 댓글들을 얼마나 올립니까? 그럼 그 사람들 댓글 올린 것도 수만 명이 볼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갑니까? 그렇게? 3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자꾸 3건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축소 수사에서 그런 겁니다. 축소 수사에서 나온 결과다. 3건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누리당 김 의원님께서 자꾸 SNS의 글의 전파 과정을 본질을 왜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SNS의 글의 전파는 우리 단순하게 이 문서상으로 된 글하고 전파의 속도가 다른 겁니다. 한 개의 글이 예를 300만 명의 사람이 읽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대선 과정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대선 과정에 일반 개인이 부정선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 부정선거를 치러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그것도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 그것도 대선에 개입한 거는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우리가 알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자, 새누리당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누가 댓글을 올리면은 수십만이 보는 것은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SNS 자꾸 얘기하는데 수십만이 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수십만한테 누가 그 글을 썼다 해가지고 수십만한테 다 전달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다
다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선거의 홍보와 선전을 자, 이해를 이거 뭐 분명히 아무리 계속 얘기해도 이게 끝이 안 날 토론인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저희가 코피노와 관련된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토론이 워낙 뜨거워서 여기서 끊는 것보단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는 청취자 의견이 많아서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조사까지 더 가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새누리당 김태은 의원님. 그렇죠. 내용이 국정조사까지 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 내용이 아니다. 네.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으시는 거네요. 솔직한 얘기로 이미 전임 원내대표 이한구 대표와 우리 박기춘 원내대표 간에 국정조사 검찰 수사 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 수사 결과가 1차적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히 아까도 자꾸 대선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문재인 후보가 밝힌 바와 같이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보다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민주당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수사 종료까지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미 검찰 수사가 1차적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이 맞고요. 시점이다.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갈 시점이다. 국정조사를 여기에 대해서. 이게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은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 결과에 지금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검찰 수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의 교사위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각공작 사건이라든가 그거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진행이 다 안 됐고요. 진행이 되고 해야 된다. 자꾸 민주당은 말이에요. 정치적인 공세로 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은 계속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이 규정되어 있어요.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가는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마무리까지 해주십시오. 마무리까지 해주십시오.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하는 게 맞고요.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시간 끌기, 물타기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한테 마무리 발언 드려야겠어요. 30초 드립니다. 이 국정조사를 하자 않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 부분을 미진하다, 못 믿겠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지고 할 때 이걸 국정감사 국회가 개입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검찰 수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혹 무슨 설 이런 부분들 정확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지금 얼마나 이 검찰이 조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6월 국회를 다 썼습니까? 얼마나 썼습니까? 오늘 두 분 양당의 입장 우리 아마 청취자들이 좀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 발언 기회를 안 주시네요. 지금 제가 민주당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 계속 공평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혹시? 예,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공정한 언론과 공정한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선 결과가 부정한 선거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이 본질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딱 한마디만요. 10초.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 미진한 부분은 더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재판에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재판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